발달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상태가 이렇다, 물에 약하고 뭐 변형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게 돼. 반갑습니다. 이 선재 한욱입니다. 제가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전통 건축이 앞으로 나가야 될 이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한류가 이제 세계화로 이제 자꾸 뻗어나가듯이, 저 또한 이제 우리 전통 건축이 이제 한류와 더불어서 세계화로 좀 많이 뻗어나갔으면 하는 그런 큰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전통 건축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러면 우리 전통 건축이 그런 이제 세계화로 뻗어나갈 때, 다른 나라의 건축물들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건축물들하고 경쟁력이 있는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우리나라 주변 국가인 이제 이 중국과 이제 일본을 이제 보게 되면, 그 중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목조 건축이 많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일본을 이렇게 비교되면, 일본의 목조 건축은 보면 굉장히 이제 세밀하게 되어 있어요. 세밀하게 되어 있고 꼼꼼하게 되어 있고, 일본의 목조 건축은 이제 결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발달된 이유가 보면은 이제 목재의 질 때문에, 어떤 목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 삼나무와 이제 편백나무를 이제 구조재로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건축재로 많이 쓰거든요. 이 나무 자체를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이제 결구가 되고, 이제 결구 방법이 이제 많이 발달되는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소나무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재질 자체가 연해요. 그래서 소프트 들어가는데, 소나무 자체가 보면은 곱게 자라는 성질도 아니고, 물에도 좀 다른 나무들보다 좀 취약합니다. 물에도 좀 취약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성질도 강해요. 돌아가는 성질도 변형도 좀 많고, 그리고 터짐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재로서는 보면은 가히 좋은 나무는 아니에요, 소나무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소나무를 쓰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삼나무나 이 편백나무 쓰다 보니까, 이 편백나무나 삼나무의 특성이 보면 물에도 강하고 나무가 좀 곱게 자라요. 곱게 자라고 곱게 자라다 보니까 이제 변형도 좀 덜한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좋은 나무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좋은 나무죠. 좋은 양질의 나무를 쓰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구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거든요.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세밀하게 하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발달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나무의 상태가 이렇다, 물에 약하고 뭐 변형이 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 기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나무를 이렇게 다루는 기법 자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 가지고, 나무를 이제 소나무를 다듬을 때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나무를 바데떼기를 한다든가, 흘림을 준다든가, 이런 기법 자체가 보면은 이 소나무의 특성, 이게 갈라짐이라든가, 이제 물에 이제 강할 수 있도록 그런 변형이라든가, 이런 변형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그런 기법으로 계속 발달되거든요. 그리고 이 지붕에 이제 흙을 올리다 보니까
무게가 굉장히 많이 실리다 보니까 이 구조를 계산하는 그런 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집인 거예요. 한옥 자체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이 집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지 어느 누가 이제 좋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해요. 그래서 일본의 건축물은 보면은 가까이 가서 봐야 좋고 우리나라 건축물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봐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일본 건축물은 꼼꼼하고 우리나라 건축물은 그 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현수곡선이라든가 이런 게 이게 다 이제 이 현수곡선이 남아있고 이런 게 다 기법하고 이제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보기 좋으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게 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멀리서 봐야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 말이 뭐 이렇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쓰여지진 않아요. 좋은 뜻으로 쓰여지지 않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전통 건축에 이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물이 일본 건축물에 비해서 경쟁력이 있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조금 이제 확 이제 다 좋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좋다 얘기를 못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건축물이 좀 더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화로 이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외형적으로 좀 더 크고 뭐 좀 더 높고 좀 더 화려하게 나가야 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는 세계화를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제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철학과 함께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이 철학과 같이 세계화로 나가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이제 일전에 얘기했던, 이제 그 전에 얘기는 다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천부경과 이 주역. 제가 이제 일전에 얘기한 게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은 이 집지는 원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 건축을 깊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을 알면 이 전통 건축의 이 집짓는 원리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 원리가 다 여기 다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부경과 주역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주역은 이제 우리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주역이라는 게 주나라 역인데 주나라를 이제 세웠던 이제 문왕과 그 아들 이제 주공 그 다음에 이제 공자님이 완성을 시킨 거죠. 완성을. 근데 이 역이라는 게 이때 이제 생긴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제 다 이렇게 내려와 있었던 건데 이 문왕과 이 주공과 이분들은 보면 그 지역의 그거를 원리를 보킷이 8개에서 가져와요. 보킷이 8개 원리로 계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거를 재정립한 게 이제 문왕이고 주공이고 공자님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정립이 됐다 해서 주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역 같은 경우는 이제 보킷으로부터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건데 이 보키 중국에서는 이제 보키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는 삼왕오제라 그래가지고 삼황오제 이제 3명의 황제와 이제 5명의 이제 제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왕 얘기하는데 사망하면은 태후복희 이제 신농씨 그다음에 이제 황제 헌원 이제 중국의 이제 사마천에 이제 사기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3명이 나오는데 이제 이 사기에 보면은 2분은 이제 동이족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여기 이분이 이제 자기들 이제 조상이다. 자기들이 뿌리는 이분이다. 근데 이분하고 헌원하고 이제 동시대 사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치우천왕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요 세 분을 사망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세 분은 동인 사람.
그래서 이 동이 이제 만주 쪽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바로 보면은 그 환인이 환웅을 내려보냈다 이랬는데, 환웅이 신실을 만들었던 그 땅인 거예요. 만주 쪽 동이 땅, 백두산 일대. 요 땅에서 이제 이런 역 자체가 이게 계속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도 보면은 여기에서 온 거죠. 천지인 사상이죠. 그래서 천부경이 보면 이 천지인 사상인데, 이 천지인 사상인데, 이제 그 천부경이 이제 인중천지일, 인중천지일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가운데 천지가 하나 된다라는 게, 사람이 이제 중심이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보면은 내 앞 사람하고 내 다음 사람하고 내가 계속 이어져서 계속 오는 건데, 그러면 내 앞 사람하고 내 다음 사람, 내 앞 사람은 내 부모일 거고, 내 다음 사람은 내 자식일 건데, 사람은 내 옆 사람과 같이 더불어 살아야 된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제 천부경이거든요. 천부경이고, 이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늘을 담고 땅을 담은 사람은 하늘처럼 살아가야 되고, 땅처럼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이롭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천부경 철학인데, 그게 바로 홍익인간 철학인 거죠. 홍익인간 철학이 바로 이제 이 천부경인 거예요. 그래서 홍익인간이 바로 이 사상에서, 여기에서 환웅이 신실을 말했던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홍익인간 철학이 나오는 거고, 천부경 철학이 나오는 거고, 지역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 뿌리는 다 이쪽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부경 자체에 보면은 홍익인간 정신이 들어가 있어요. 사람을 이롭게 하는 철학. 그래서 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이화세계, 사람을 이롭게 하는 철학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우리 전통 건축 자체에 보면 천부경 철학과 이 주역의 철학이 그대로 스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천부경에 대해서 뭐 구구절절 이제 앞으로 이 천부경에 대해서 천부경과 이 전통 건축의 이제 그 전통 건축의 원리와 이 천부경 철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주역에서 말하는 이 천부경을 풀어놓은 게 주역인 거예요. 이 주역에 보면은 이 전통 건축 집짓는 원리가 이제 잘 나와 있죠. 그런 원리. 그 중에 이제 사람이 항상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경과 이 주역이 집짓는 원리라는 것은, 이 집을 접으면은 그 원리가 하나하나 다 나와요. 하나하나 다 나오는데, 요거를 하나하나 다 집어서 이렇게 나중에 다 이게 드릴 거예요. 제가 말씀을 다 드릴 건데, 그러면 우리 전통 건축이 이게 세계화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외향적인 뭔가 이렇게 좀 더 크고 좀 더 높고 화려하고 이런 외향적인 것보다는 이런 철학적인 걸로 무장을 해서 철학을 같이 가지고 세계화에 같이 나가야 된다. 그 철학이 바로 이제 홍익인간 철학이거든요.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이 철학, 단군 건국 유념이잖아요. 홍익인간. 이게 바로 이제 천부경에 다 심어져 있고, 이 주역에 다 심어져 있고, 이게 이 철학에 보면 전통 건축이 다 심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철학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이런 원리다. 이런 원리로 나갔을 때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지 이제 외향적인 저는 이제 목조 건축이 발달된 거는,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북유럽이나 아니면은 북미 쪽이 훨씬 잘 발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전통 건축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같이 무장을 해가지고 나간다 그러면은 좀 더 진짜 진짜 말 그대로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거죠.
우리 이 전통 건축 뭐 한옥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이 저 한옥은 홍익인간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거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보면 홍익인간이라는 게 뭐냐, 사람이 잘 되게끔 도와주는 거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하늘과 땅과 사람이 천지인 사상이래. 그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갖는다면 그게 진짜 세상을 진짜 홍익인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철학적으로 철학과 같이 나가야 된다. 전통 건축이 뭐 외향적으로 보다 화려하게 나가고 뭐 크게 나가고 그럴 부분도 있지만은 이 철학과 이 천부경 주역, 그 다음에 이 홍익인간 정신과 같이 나아가야 뭐 나가는 그 방법이야 뭐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렇게 이런 철학적으로 나가야 된다. 요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요 집 짓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왜 이런 원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